참고로 여기에 바닥면만 날렸고요. 테이퍼 정삭은 제일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을 어디를 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이나믹 밀로 가공했던 부분이 이쪽이네요. 여기 이 부분. 자, 요게 다이나믹 밀로 작업했던 부분을 정삭 작업할 거예요. 바닥 0.3, 측벽 0.3. 절삭량이 적으니까 이렇게 이런 동작으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윤곽 가공이 있어요. 요거 12번을 선택해서 정삭이죠. 그러면 이걸 서면 공구는 기존에 있는 거 다 따라오고 촉근도 따라와요. 도형이랑 촉근만 몇 개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12번 공정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이기. 자, 13번 공정의 도형을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 있는 거로. 도형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해서 요게 이쪽으로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부분 체인을 이용을 해 주시고요. 대기 모드 체크를 한 다음에 시작은 여기서부터. 자,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리버스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엔드밀이 이렇게 이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외측으로 돼 있어야 돼요. 화살표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가공을 해야 됩니다. 진행 방향의 공구의 왼쪽이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합니다. 자, 조건에 들어가서 자, 일단 측면 가공은 해제를 해 볼게요. 참고로 이거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 있는 폭이 넓어서. 폭이 넓어가지고 측면 가공은 쓰긴 해야 되지만 일단은 해제를 해 볼게요. 일단 해제를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진입 뽑기를 하는데 참고로 여기 보면 시작을 원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원호의 접선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요. 옆으로 들어오거든요. 이왕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직선과 원호를 같이 쓸 거예요. 원호 반경은 그래서 좀 작게 하겠습니다. 30% 줄게요. 자, 여기 있는 직선도 100%에서 좀 줄여도 돼요. 이거는 70%. 그래서 진입의 조건을 똑같이 복귀가 되게끔 가운데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 들어가서 가공 깊이는 이 부분이 아까 3mm였어요. 그래서 가공 깊이를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고요. 확인한 다음에 해서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뷰 평면으로 해서 탑에서 보고요. 경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스텝에 S. 여기가 마이너스 4를 깎이고 지금 마이너스 3 작업하니까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시작돼도 직선 원호로 접근하고 그래서 이 형상을 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폭이 공구 직경보다 넓어요. 그래서 이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측면 가공은 그대로 남겨뒀어야 됐어요. 다시 체크 해제 돼 있는 걸 다시 체크해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재생성만 하고요.
경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경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텝에 S 누르고 여기서부터 직선 원호로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위치로 가서 안쪽에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옆에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작업했어요. 자, 그러면 전부 선택해서, 참고로 진입복귀 라인을 %를 더 줄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픽 뷰 입체로 놔두고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 자, 요게 작업 끝나고 나서 요게 청면 가공을 해서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작업해서 이렇게 마무리 작업까지 했어요. 다음에 이제 작업은 해서 앞에서 황사계 이제 어디 부분이냐면요. 자, 이쪽에 가공했던 다이나믹 밀러, 여기서 작업했던 부분이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네요. 6번 공정이 맞죠? 자, 요거 다이나믹 밀러에서 6번 공정 작업했던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정삭 작업을 해야 돼요. 절삭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이나믹 밀러 작업을 하면 되고, 정삭은 바닥 0.3 날리고 척벽 0.3만 날리면 돼요. 그래서 부하가 걸릴 일이 없으니까 일반 가공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참고로 여기는 안에 닫힌 형상이니까 포켓 가공 방법을 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반 포켓 가공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 체인의 대기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줄게요. 선택해 주고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까지. 포켓은 체인 방향을 굳이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구는요, 정상형 공구 3번을 선택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삭 조건은 앞에랑 똑같이 4000에 이송을 150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절삭 조건에 들어가서 정삭이니까, 자, 참고로 포켓 가공 형태는 얘는 닫힌 형태니까 일반 표준이에요. 닫힌 형태니까 포켓 형태는 표준으로 바꿔주시고요. 가공 방향은 기본 하향 절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 가공 여유는 제로로 만들고 바닥면 여유도 제로로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황삭 방법에는 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옵셋해서 작업이 돼야 되니까 해서 1.5볼앱을 쓸게요. 또는요, 평행 나선형을 써도 상관없어요. 평행 나선형 또는 1.5볼앱을 쓰겠습니다. 그냥 평행 나선형을 한번 써봅시다. 가공 간격은 해서 70% 그대로 두고요. 진입 동작은 일단은 자동 부여되어 있는데 그냥 둬볼게요. 정삭 실행은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정삭 실행을 일단 잠깐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 들어가서 재료 상단은 -4가 되고요.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9였습니다. 절삭류는 첫 번째 ON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스텝으로 경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앞에 공정도 많으니까 자, 이 부분 잠깐 해서 탑의 랍핑 황삭 부분은 마이너스 부분 클릭해서 접기로 해놓고요.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자, 스텝의 S 여기서부터 작업하고 옆으로 가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바닥을 먼저 날렸어요. 그 다음에 척벽의 정삭은 정삭 공정에서 이 부분 체크하고요. 이건 이제 척벽에 날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척벽의 가공 간격은 얼마로 하냐면요. 제가 앞에서 황삭 가공 간격에서 다이나믹 밀은 0.3을 줬거든요. 여기는 0.3으로 하고요. 정삭 가공 횟수는 한 번이고요. 보정 형태는 그래서 중복 보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 복귀 동작에서 요게 이제 닫혀져 있는 형태에서 척벽에 정삭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진입 복귀는 직선 원호를 같이 쓰는데 원호 반경은 60%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은 해서 30%로 하고 대신 법선으로 할게요. 그래서 원호에 수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이 되게끔. 자, 이 진입 조건의 복귀도 그대로 옮길 거예요. 여기는 위에 있는 화살표로 클릭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하고요. 자, 재생성을 한 다음에 자, 정삭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요것만 보겠습니다. 경로 확인해서 일단 황삭 실행 바닥부터 먼저 날려주고요. 그래서 척벽에 살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프해 와서 지금 정삭이에요. 스텝 진입을 한 다음에 그래서 원으로 탄젠트하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외곽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척벽에 정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시작되는 가운데서부터 스텝 원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 직선. 보정을 쓸 때는 꼭 직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얘를 접선으로 안 하고 법선으로 한 이유는 만약에 이 접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길이를 짧게 안 주면요 여기서 부딪힐 위험이 있어서 그래요. 좁은 공간에서 진입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선을 하고 직선의 길이를 짧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진입 복귀가 이루어지면 이어서 한 점에서 가운데 점에서 진입 복귀가 이루어지면 척벽의 공차 때문에 그래서 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미세한 줄이요.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서 그래서 진입 복귀 오버랩 거리를 주면 여기서부터 오버랩 거리 제가 3을 주면 여 끝점에서부터 3mm 더 나왔다가 원으로 복귀해서 가요. 그래서 내측 안에를 팔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안에서 팔 때는 가운데서부터 진입 복귀가 돼요. 그래서 원어를 꼭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버랩도 추가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한 1mm 정도만 오버랩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고요. 재생성한 다음에 그러면 1mm 더 연장돼서 원호로 빠져나오게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부 선택을 하고 모의 가공.
플레이. 작업하고 바닥 정삭을 했습니다. 참고로 요게 끝에는 자 공구가 동그랗고요. 척벽에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래서 이런데 보면 자연스럽게 공구 반경만큼 라운더가 생겨요. 근데 프로그램 도면 파일로 봤을 때는 자 도면에서 보면 CAD 파일을 보면 여기에는 각져 있어요. 이쪽에 여기도 참고로 가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최소 R로 해서 좀 잔삭 처리를 할 거고요. 참고로 여기도 각이에요. 그러면 공구가 동그라니까 8파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몇 알? 여기 4알이 생기고요. 여기도 4알이 생기고 여기도 4알 생기고 각진 코너 라운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잔삭 처리해서 좀 작은 알로도 해서 요 코너 잔삭 처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삭은 어디 정삭이 있냐면 요게 정삭이랑 요게 정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 가공에 정삭이 남아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정삭은 먼저 툴패스는 기존에 거 숨기고 자 다음 정삭은 어디 할 거냐면요 요게 정삭을 할 거예요. 요게 정삭. 그러면 황삭에서 가공했던 종류는 어떤 거냐면 요거 윤곽일 겁니다. 요거 윤곽. 자 7번 공정에 해서 경로 확인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게 황삭 작업했던 거예요. 이 황삭은 일반 가공으로 했어요. 일반 가공으로. 그러면 이 7번 공정을 그대로 복사할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복사. 붙이기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붙이기 하면요. 7번 다음에 요 사이에 8번 공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붙이기는 어디를 하냐면요. 요게 정삭 아래쪽에서 붙여넣기 해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 삼각형을 클릭해서 아래로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옮겨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붙여넣기 해야 돼요. 그럼 14번 다음에다 붙여넣기가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이기. 그러면 15번 요게 14번 다음에 붙여넣기가 됐죠. 자, 여기서 도형은 안 바꿔도 돼요. 어차피 그대로니까. 그래서 조건만 바뀌면 돼요.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 정상형 공구 3번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 들어가서 가공 여유를 제로로 만들고요. 척벽과 바닥을. 보정 형태를 해서 중복 보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하고 재생성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로 확인에 스텝에 S 누르면 1차 작업하고 2차. 그래서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 플레이. 자, 요게 정사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요게 정사. 도면보다